그는 각자의 정의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한남이라는 것에 주변에 어떤 한남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콘돔 안 끼는 새끼들 다. 뭐라고? 10중 한 8은 이거에 해당되는데 맨스플레인. 너가 이걸 몰라서 그래. 아 내가 알려줄게. 오빠가 그런 사람 줄여서 빠가남이라요. 빠가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야? 오빠가 빠가남. 활동가가 아닌 남성들 외에도 활동가도 좀 있죠. 있죠. 활동가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냥 특유의 그 자부심 같은 거? 예. 취인 인상에 취인의 예. 자부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적인 허영 똘똘 뭉쳐 있고 다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난 깨어 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 얘기하느라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아, 네. 갈게요. 네네. 2부 제목은 자 이거 미리 태희님한테 허락받았어. 이 단어를 써도 되냐? 아, 믿거 한남이라던데 음. 태희남 만나면 뭐가 좋나요? 싫어 이 사람.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페미남 얘기에 앞서서 한남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먼저 저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두 분이 먼저 좀 살면서 어쨌든 각자의 정의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한남이라는 것에 주변에 어떤 한남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콘돔 안 끼는 새끼들 다. 뭐라고? 콘돔 안 끼면 아. 불려도 마땅한. 그러니까 사실 한남이라는 게 멸칭이잖아요. 저는 완전 별로 쓰고 멸칭이죠. 싶지 않아요. 일반화. 활동하면은 되게 네. 이제 멸칭이고 사실 그 운동 방향성이나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쓰지 않지만 어쨌든 뭐 유튜브 채널이고 뭐 연애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폭력성과 위험함이 저는 메인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한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미러링이라는 것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 미러링이 탄생했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면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되게 대상화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여성의 안전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를 다양한 이유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슈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트로피처럼 상대방을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비난받게 되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 한다면 그런 게 아닌가.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경쟁 의식이 되게 심해요. 그 제가 만나왔던 한남들은 경쟁 의식이 되게 심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 근데 그 연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이긴 거에 그 성취감을 여성을 가짐으로써 푸는 형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너를 가졌는데 내 마음처럼 안 돼.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관계라고 하는 거 마음에 드는 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대부분. 그럼요. 하나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럼 근데 가족이랑도 안 되는데 무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가졌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억울함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거보다 느낀 건데 제 짝꿍이 말해준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그 나오는 출연진들 중에 딱 몇 명만 다른 특성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타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대요. 근데 딱 그 몇 명만이 유일하게 자기 안에만 남아있대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꽂혔으면 그냥 그게 끝이야. 상대방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내가 오늘 말하고 싶으면 말하는 거고, 내가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는 거고. 그게 되게 자기 입장에서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연애 관계에서 특히. 근데 짝꿍이랑 전화기 보면서 와 끔찍하다. 와 저런 게 진짜 현실이기는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페미니스트 남성이라고 사실 뭐 이렇게 축켜 세울 필요도 전혀 없고 따로 이렇게 명명해 할 이유도 없다 생각해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으로 잘 대하는가 그걸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연애가 아니라 수학 사회적인 존재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지.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건 되게 사회성과 교류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인데. 근데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왜냐면 저는 그거 안타깝지만 연애를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연애는 부차적인 거로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남성들에게 연애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트로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부인의 외모가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우리.
공부를 뭐 몇 시간 더 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더라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약간 농담 삼아서 하면서 했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공하면은 내가 비싼 차를 끌고 가면은 여자들 꿈뻑 죽어 라는 것에는 여성들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무언가에 되게 천착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따라오는 물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연애를 생각하니까 그런 사달이 나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고 콘돔 안 끼는 거고. 배지 같은 존재인 거죠. 배지 휘장 배지 이런 같은 거죠. 휘장 예. 같은 약간 거죠. 내가 그냥 내 수를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은 배지를 가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구나. 배지가 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지가 뭐 물건이. 어떻게 된다고 바꿀 수 있는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그 한님이 미리 쓰셨던 그 글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난 여성의 수에 아.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네네. 그냥 그것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 연애 이만큼 해봤어. 그렇죠. 예. 6번 해봤어. 바디 카운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바디 카운트라고 하는데 마치 바디? 바디. 그것도 진짜 너무 개빡친다. 그런 용어에서 파생된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명을 죽였는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 같은 데서. 그래서 나 뭐 몇 명 잡았어 약간 이런 느낌. 게임에서도 몇 명 잡았어 몇 킬 몇 데스 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바디 카운트라는 것도. 죽여버리고 싶다. 이 사람의 그런 경험이 많은 것 자체가 되게 의수되는 수단인 거죠. 사실 근데 그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를 보여주지 뭐를 증명하지 사실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건 연애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나의 되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아름다운 그런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끝판왕이라고 난 생각해요.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된다, 죽을 마음을. 때까지.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참 연애를 하고 싶어 하니까. 뭐 비극적이게 또. 그치. 저는 좀 구체적인 제 경험으로 네. 한남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아까 그 모쏠 남이 있는데 그게 약간 제 인생에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엄마가 좀 더 좋은 집안에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대. 나이 서른에! 대단하다. 그쵸? 약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기분도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그때 제가 인스타툰을 하고 있을 때여서 네. 호텔 호텔가 개꿀. 일상적으로는 스킨십 속도나 좀 정도에 대해서 좀 존중받지 못함. 약간 꼭 그 진도 빨리 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이게 제일 거의 10중 한 8은 이거에 해당되는데 맨스플레인. 너가 이걸 몰라서 그래. 내가 알려줄게. 오빠가 그런 사람 줄여서 빠가남이라는 빠가남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야? 오빠가 해서 빠가남. 약간 쩍벌랑 비슷한 거야. 한남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 빠가남이라고 있어. 빠가남. 네. 아이고 좋네. 빠가남을 진짜 거의 10초 팔고 빠가남이었다. 이게 어감이 너무 잘 타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한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한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왜 자기를 3인칭화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통하는 포인트들이 네, 일반 그냥 활동가가 아닌 남성들 외에도 활동가도 좀 있죠. 활동가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유의 그 자부심 같은 거? 취해인 인상의 취해인 자부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적인 허영 똘똘 뭉쳐있고 다들. 약간 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난 깨어있다. 책도 많이 읽는다. 이런 게 쌓여있으면 거의 뭐 오빠가 하는 거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활동가나 뭐 이런데 공부한 척하는 애들 만나느니 그냥 수용성 좋은 사람 만나겠다. 맞아.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수용성 있는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수용성이 있고 잘 들어준다는 거는 되게 보편적으로 되게 좋은 가치인데 왜 이게 이렇게 희귀한 가치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리고 많은 맨스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뭐 말도 못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네가 설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도가 고깝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때도 야 근데 그걸 왜 몰라 이건 이거야 야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지 라고 하면 아무리 대단한 걸 알려줘 양자역학을 알려줘도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근데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말하면 아무리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 알려주더라도 고맙고 좋죠. 그런 걸 가지고 매스플레인이라 할 리 없죠. 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모든 이 연애 관계나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하거든요. 너가 언제든 좀 뭔가 빠른 행동을 하거나 하면 바로 돌아설 거야 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좀 태희님은 좀 연애를 하면서 안전하고 좀 평등한 관계, 연애 관계,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 어떤 좀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연애 관계에서 남자의 입장에서라면 좀 닥치고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한님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잘 참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답답해하지 않고 알려주고 싶어 하는 감정이 들어도 살짝 참고 나랑 또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 끝까지 듣고 참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짤데기 없는 말 안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도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모를 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다거나 아니면 겪어보지 않은 일을 인생에서 겪으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이 뭐고 감정이 뭐고 이럴 틈새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막 체근거리고 하면 전 진짜 바로 깨진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질 수 있죠. 네, 둘 다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좀 일단 진정을 좀 시켜주고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주고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묻고 듣고 같이 곱씹고 그 다음에 괜찮니?라고 괜찮아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얘기를 하거나 사실 내가 보기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거나 뭐 뭔가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약간 연애할 때 원칙 좋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기다려주는 편이죠, 상대방을. 뭐든. 네. 저도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탁하려고 하는 순간 연애는 약간 고장나고 망가지고 다치고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공지영 씨 글이었나? 뭐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 그분도 어디서 인용했던 것 같은데 배고플 때는 몸에 나쁜 것도 맛있게 느껴진다. 그렇지. 너무 공감. 만만해. 완전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정말 가시 같은 인간들도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되게 파국에 치닫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을 때는 더 내가 어떤 이 삶을 살고 있지? 내 스스로 좀 충만하고 내 스스로 이제 문화도 좀 잘 즐기고 내 스스로 기쁠 때에 보통 그때 만나는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 또 그 모습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녁에 의자 사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저녁에 피곤해서. 피곤하면 다리가 피곤하니까 모든 의자가 다 좋아 보인다고. 네. 와우. 그래서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말이야. 맞아. 마찬가지야.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연애를 너무 사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물론 사적인 관계이긴 하니까, 그래서 되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막 연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가벼운 사람 취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만 자꾸 꺼내면은 뭐 더 진지한 이야기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는 부동산이 올랐니 마니 막 이런 얘기야. 그치. 코인이 관심도 없어. 코인이 어떠니 막 연금이 어떠니 뭐 어쩔 건데. 네. 뭐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그래서 자리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되게 반은 사적이면서 반은 공적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일하러 온 거니까 또. 근데 그러면서도 연애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연애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자리를 생각합니다.
혹시 남원패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시나요? 엄청 많이 좋은 하죠. 연애. 네. 저희 그래서 아예 신남성 연애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몇 그거 년째 참 이렇게 하고 재밌어 있어요. 보이는데. 네. 왜냐면 많은 남성들이 이제 연애에 있어서 이제 삐그덕거리는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많은 연락 중에 하나가 둘 중 하나로 이제 귀결이 돼요. 하나는 내 애인이 페미니스트인데 어떡하죠? 혹은 내 애인이 페미니즘을 너무 모르는데 어떡하죠? 서로가 약간 이런 불행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중재도 해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저부터도 제가 페미니즘을 한창 몰랐을 때 여성 애인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되게 각자 도생으로 지금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빚어내는 거지. 그냥 진흙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쌓고 막 이렇게 맞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을 저희가 더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미리 예쁜 원석을 좀 다듬어 놓으면 그분들이 이제 가져갈 때 더 기쁜 마음. 사요 한원. 배분.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름아름 하고 수제식이네. 있는데 지금 다 수제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의 활동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 뭐 연애하려고 활동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남성들이 스스로 올곧게 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혹은 남성들끼리도 괜찮게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는 거죠. 연애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남성들을 꼬드겨서 들어오면 야 근데 네가 맨날 연애에 돌봄도 의탁해 자존감도 의탁해 모든 걸 의탁해서 애는 고생하고 너도 불행했잖아. 그게 아니라 너 먼저 괜찮은 사람 돼봐. 그러면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연애 안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 이걸 좀 연애 강의 같은 것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두 분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쓰신 글들을 엄청 찾아봤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데 혜인님이 그 제목이 페미니스트 연애의 실체 공개라고 네. 하면서 시작부터 엄청 염장을 지르면서 맞아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연애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네. 페미니즘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쓰셨더라고요. 네. 페미니즘이 사실 좀 여성들이 어쨌든 좀 더 당사자성을 가지고 여성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었는데 여기는 어쨌든 남성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남성이 페미니즘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좋은지 좀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서 좀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헤어질까봐 불안하지가 않아. 왜요? 그러니까 거의 남성들의 연애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이게 그 관계를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은근히 불안해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어짐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어 왔는데 왜 그런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냐면 상대방이랑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사실 대화법을 잘 몰라요. 많은 남성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에서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그렇다고 뭐 직장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거기 돈 버는데. 그러니까 말 그만하고 일해야 되는 그치, 곳이니까 안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근데 그러면 어디에서 배우냐는 거예요. 이게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소통하는 법을 우리 배워본 적이 없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페미니즘을 하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랑 소통하면 마음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 있고 저희 평등한 사람이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소통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더 편해졌었거든요. 항상 연애할 때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동의를 구한다거나 애인과 협상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뭐 잠자리도 그렇고 데이트 코스 짤 때도 그렇고 뭐든지 다 협상의 영역에 전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반드시 대화를 경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페미니즘 진짜 많이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도 그렇고 그 자체로서도 저한테는 연애할 때 진짜 많이 써먹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재밌는 사실은 그때 연애했던 분이 헤어지긴 했어요. 페미니즘을 접하고 연애를 해서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글 거의 한 문단 전체를 너무 행복하다. 그니까. 이들도 해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헤어지고 나니까 헤어지고 글을 다시 읽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마른 세수하면서 이제 이게 그치 그건 좀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이제 있죠. 한님은 혹시 좀 뭐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네. 왜 페미를 해야 하는가?
사실 페미니즘은 저는 인식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이전에는 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뭐 자본주의라는 시선으로 보게 될 때도 있고 혹은 경쟁 만능이라는 걸 시선으로 볼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페미니즘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젠더가 무엇인지 그 안에 권력 관계는 어떤 게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혹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페미니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 그냥 얘가 왜 짜증을 내지? 였다면 그 이제는 페미니즘을 접하니까 아 이러저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기도 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확실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페미니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곤해. 음. 나 지금 회사 일도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태도일 수 있잖아. 그런 사람에게 설득이 될까요? 이거 페미니즘을 배우면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만으로 이게 설득이 될까?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하는데 뭐 양자역학을 한 번 더 배우자. 전 되게 양자역학 좋아해가지고 계속 양자 과학설 좋아해요. 과학설 좋아해서 보긴 해요. 근데 그걸로 내가 막 삶을 바꾸거나 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야. 그냥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그 재미이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내 삶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떨 때 내 삶을 바꾸고 싶냐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서 저는 인간은 어지간하면 잘 안 바뀌는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성애자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에는 여성과 이제 삶을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 뭐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애인일 수도 있고 동생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는 삶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삶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 아니고서 무슨 방법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도 피곤하겠죠. 9to6로 일하고 페미니즘 책까지 읽으면 힘들겠지. 이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당연히 그래서 알게 된 거기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라고 뭐 당장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야, 페미니즘 책 딱 던져주면서 읽어 해서 읽었겠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잘 안 변하죠. 그냥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대. 왜 그걸 고민하지? 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 왜냐면 난 그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들으면서 왜일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됐고 혹은 친구랑 이야기가 됐고 혹은 강의를 듣게 됐죠.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꿀 수 있다. 나도 바뀌었는데 안 바뀔 게 뭐야. 호기심이 전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거 아니고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총칼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당장 칼 들고 해봐. 그걸 할 건 아니니까 뭐 아니면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당근밖에 없는 거죠.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예, 특히 예를 들면 엄마의 삶을 되게 아빠와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궁금하죠. 나이가 먹을수록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느끼는데 우리 부모, 양육자,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게 내가 그 나이에 되면서 이르면서 되게 많이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너도 애 낳아봐라 이런 말처럼 너랑 똑같은 애나 알아.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악담을 하세요. 일단은 뭐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하긴 하는데 저는 너 같은 애 낳아봐라 그럴 리가 없지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최소한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잖아. 책 몇 권 읽는 게 뭐가 어려워. 내가 뭐 엄마 입장에 돼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진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근데 책을 몇 권을 읽음으로써 해서 우리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해. 이득이죠, 이득. 그러면 서점 가서 페미니즘 그 서가 가서 엄마와 관련한 책을 뽑아서 읽는 거죠.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 얘기가 나오네. 당신 어머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잘 썼어요.
아, 그렇군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의 삶도 이해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페미니즘 저도 만난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야. 늘 바깥에서 일하고 우리 집에서 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페미니즘 접하는 순간 엄마는 여성으로서의 삶도 되게 단절됐던 적이 많았고 순간 엄마의 삶으로 전환되면서 이중노동을 해야 됐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되면은 맞아.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 짜증낸지도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아빠 욕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지. 남한패가 이제 홈페이지를 막 뒤졌을 때 미션의 새로운 남성성 아까 어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남성은 어떤 남성일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남성성과 남성은 달라요. 남성성은요, 뭐 정해져 있는 획일화된 특징 같은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본질적이고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이게 절대 아니라 남성성은 그 사회에서 남자가 야 남자인데 이런 것도 안 해? 야 남자라면 뭐 세 번만 우는 거야 같은 말들에서 나오는 규범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문화 있잖아요.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남성성인데 기존에 저희가 들어왔던 보아왔던 또 접해왔던 남성성은 되게 유해한 가부장적인 남성성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지갑이 빵빵해야지. 야, 남자가 이런 거 힘든 거 하는 거야. 야,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울고 그래? 같은 말들에서 드러나는 남성성은 딱 보더라도 되게 유해하고 가부장적이죠.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뒷받침되어 오고 압박감에 시달려 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안적인 남성성이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20대 혹은 30대 남성들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물론 자기도 여전히 그거에 쫓기면서 살고 그 맨박스 안에 갇혀 살지만 그것이 미래의 남성성으로 되어야 한다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새로운 이 남성성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직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패가 이야기하는 대안적인 남성성은 성평등을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고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여성들을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남성성. 그리고 내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표현도 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되게 잘 돌보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무해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런 남성성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남성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그 남성성을 위해서 남한패에서 좀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이건 태희님이 좀 네. 답변을? 뭐 원래 하던 강의도 신남성 연애스쿨도 꾸준히 저희 열 계획이 있고 뭐 강의 의뢰주세요. 잘해요, 생각보다. 저희가 앞으로 할 것들 중에 언페미 연구라고 하는 있죠. 이게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페미니스트 친구를 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친구도 있잖아요. 그냥 다양한 친구들 중에 안티페미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닌 친구들.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들어는 봤는데 페미니즘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하는 건 알겠어. 뭐 네가 너한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정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봤을 때 페미니스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약간 핵심인데 저희 욕심인 건데. 궁금하다. 네, 그 회색 지대에 있는 분들을 싹 뽑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자. 왜냐면 이게 귀납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왜 그 언페미는 페미 친구랑 친구일까? 뭐 세간에서는 페미니스트는 되게 유별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막 관계도 맺지 못할 것 같고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스트는 되게 이렇게 박해되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일까?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싶고 뭐 포럼도 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글도 쓰고 군대 관련한 것들 앞으로 좀 많이 해볼까? 해야죠. 해야죠. 좀 이렇게 접점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어쨌든 페미니즘 활동이나 남한패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끼리였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몇 번 사건들, 뭐 이를테면 대선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화호호 할 때가 아니네. 조금 더 접점을 넓혀나가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유튜브 촬영도 너무 흔쾌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귀한 길 와주셨는데 드릴 건 없고 아이고. 뭘 주신다고요? 제가 두 분께 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신남성분들을 위한 이게 뭐예요? 앞치마입니다. 우와. 이거 너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텃밭을하거든요. 아, 그렇네. 텃밭에 갈 때마다 옷이 진짜 더러워지고 힘들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남성분들도 주방에 잘 가라는 의미로 그럼요. 색깔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쁜데요? 두 분이 디자인이 다른데 네, 맞아요. 교체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색깔 좋습니다. 초록색도 좋은데. 탐내기. 초록색 좋아요? 바꾸고 싶어? 말만 해? 나는 뭐 초록색 좋아요. 그래, 그래, 바꿔.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진짜. 근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한패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요청 한번 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계좌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 회원 신청 링크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네네. 네, 아래 보이실 거예요. 자막 바로 이게 보이실 텐데, 네. 거기로 바로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저희가 월급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남한테. 맞습니다. 네. 그럼 좀 후원해줘도 되겠죠? 제 돈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뻔뻔해. 저도 한 12군데 해요. 많이 합니다. 활동가들이 이쪽 주머니에 빼고 저쪽 주머니에 넣잖아요. 맞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